겨울 저녁이었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난방은 충분했지만 집 안 공기는 어딘가 비어 있었다. 지나치게 정돈된 거실, 먼지 하나 없는 바닥, 반듯하게 놓인 쿠션들, 그 고요함 한가운데 강도윤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 액자가 들려 있었다. 빛이 바랜 사진 속 두 청년은 어깨를 맞대고 웃고 있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투박한 운동화, 그러나 눈빛만은 반짝이던 25의 얼굴. 도윤은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쓸었다. 영수야. 숨을 내쉬자 유리 위에 희미한 김이 맺혔다. 나 이렇게 늙었다. 강도윤은 성공한 사람이었다. 신문은 그를 자수성가형 기업가라 불렀고 방송은 모범적인 은퇴라 칭했다. 그는 건물을 사고 팔았고 회사를 키웠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렸다. 은퇴식 날 사람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그러나 박수는 집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저녁 식탁 위에는 늘수저 한 벌만 놓였다. 식사를 하다 문득 말을 꺼내고 싶어질 때가 있었다. 오늘 말이야. 하지만 말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숟가락은 다시 조용히 내려앉았다. 젊은 시절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부산 외곽의 작은 공장, 퇴근 후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둘이 나눠 먹던 라면 한 봉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그 작은 냄비 앞에서 영수는 늘 먼저 웃었다. 야, 우리 나중에 꼭 성공하자. 도윤이 말하면 영수는 라면을 후루룩 넘기며 대답했다. 그래. 근데 성공하면 뭐 할 건데? 같이 사업하자. 우리 둘이. 그 우리라는 말은 따뜻했다. 마치 겨울 공장에서 서로의 체온을 나누던 순간처럼. 그러나 세상은 늘 둘을 같은 속도로 데려가지 않았다. 도윤은 서울로 갔다. 기회를 잡기 위해서였다. 영수는 고향에 남았다. 부모님을 모셔야 했고 책임져야 할 것이 있었다. 너라면 해낼 거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들은 격려였다. 성공은 빠르게 다가왔다. 계약은 이어졌고 통장 잔고는 불어났다. 회의실에는 늘 사람들이 가득했고 그의 말 한마디에 사업이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공항에서 들은 전화 한 통. 영수가 사고로.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친구는 이미 하얀 국화꽃 사이에 누워 있었다. 사진 속 영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도윤은 그 웃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너무 바빴다. 그날 이후 그의 성공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가 따라붙었다. 수십 년이 흘렀다. 은퇴 후의 시간은 길고 느렸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히 갈 곳이 없었다. 일정표가 비어있는 달력은 생각보다 무거웠다.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던 날이었다. 차를 몰다 문득 작은 동물보호소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절창한 한 마리의 하얀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털은 엉켜 있었고 눈빛은 경계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기대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한 눈. 도윤은 그 눈을 오래 바라보았다. 비 오는 날 공장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던 영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말없이 웃어주던 그 눈빛. 이 아이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집 안에 작은 발소리가 다시 생겼다. 강아지의 이름은 영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구석에서 나오지 않았다. 밥그릇을 앞에 두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도윤은 억지로 다가가지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앉아 있었다. 괜찮다. 급하지 않다. 며칠이 지나자 작은 꼬리가 아주 천천히 흔들렸다.
산책을 나가자 바람이 털을 스쳤고 햇살이 하얀 등을 따뜻하게 감쌌다. 공원 벤치에 앉으면 아이들이 다가와 쓰다듬었다. 도윤의 하루는 다시 리듬을 찾기 시작했다. 그는 보호소에 후원을 시작했다. 사료를 보내고 치료비를 지원했다. 낡은 철창을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냥 친구 대신입니다. 영수 강아지는 점점 나이가 들었다. 산책 속도는 느려졌고 숨이 거칠어졌다. 병원에서 심장이 약해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도윤은 조용히 강아지의 등을 쓸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눈이 내리던 밤이었다. 창밖은 하얗게 잠겨 있었고 집 안에는 따뜻한 조명이 부드럽게 번지고 있었다. 영수는 도윤의 무릎 위에 고개를 올렸다. 작은 숨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가 점점 느려졌다. 도윤은 두 손으로 그 작은 몸을 감싸 안았다. 고맙다, 내 친구.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다. 숨이 멎는 순간 집 안은 더 깊이 고요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흐르지는 않았지만 가슴 안쪽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다. 이번에는 곁에 있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 봄이 왔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날 도윤은 다시 보호소를 찾았다. 작은 강아지를 안아들었을 때 그 체온이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전해졌다. 이름은 영수로 하겠습니다. 직원이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잎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성공은 남았다. 돈도 남았다. 그러나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그는 이제 안다.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곁에 있었는가라는 기억이라는 것을. 집은 여전히 넓었다. 그는 여전히 혼자였다. 그러나 이번 외로움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를 만듭니다.